데카메론. 빈 상자를 열었지만 금괴를 받아서 돌아온 기사 루지에리. 옛날부터 피렌체에는 많은 훌륭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기사의 한 사람으로 루지에리 데 피조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큰 포부를 품고 있었으나 토스카나에 살아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참된 값어치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 명성이 뛰어났던 스페인 왕 알폰소 밑에서 일을 해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사한 옷과 투구와 여러 필의 말과 종자를 데리고 스페인으로 가니 왕은 정중히 그를 맞아주어 이렇게 루지에리는 스페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고 뛰어난 무술 솜씨를 보였기 때문에 곧 자신의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왕의 정사를 보자니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국왕은 이번에는 이 기사, 다음에는 저 기사 하는 식으로 별로 쓸모도 없는 자들에게 성과 거리와 영지를 나누어 주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를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자기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없어 이래서는 자기의 평판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 생각해서 스페인을 떠나려고 결심한 다음 왕에게 하직 청원을 드렸습니다. 국왕은 쾌히 허락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근사한 나귀를 선사했는데 긴 여행을 해야 되는 루지에리에게는 매우 요긴한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국왕은 곧 신중한 신하를 한 사람을 불러 어떻게든 국왕으로부터 파견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여행의 첫날을 루지에리와 함께 행동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루지에리가 짓거리는 왕에 관한 모든 말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했고 하루가 지나거든 그를 자기 앞으로 도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는 루지에리가 그곳을 출발하자 곧 자기도 이탈리아에 가는 것처럼 해서 무사히 루지에리의 일행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루지에리는 왕이 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신하가 다가와 이런저런 말을 걸었고 그는 9시 무렵이 되자 말들을 외양간에 넣어서 오줌을 누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외양간에 들어가 모두 오줌을 누었지만 나귀는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다시 신하는 루지에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길을 가다 어느 냇가에 당도했습니다. 말들은 모두 물을 먹는데 나귀는 냇물에 들어가 질질 오줌을 싸자 그것을 보고 루지에리는 이런 이놈아 벌 받겠다. 너는 꼭 너를 내게 준 국왕 같구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신하는 이 말을 기억해 두었고 온종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러 말을 귀담아 들었으나 그 이후로는 왕을 칭찬하는 말 이외에는 단 한마디의 욕설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행이 다시 말에 올라 토스카나를 향해 떠나려 할 때 신하는 루지에리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해서 일행은 곧 되돌아섰습니다. 왕은 루지에리가 나귀를 꾸짖은 말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자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가 어째서 나귀를 닮았는지 나귀는 왜 자기를 닮았는지를 물었고 루지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그 나귀를 닮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 나귀는 용변을 볼 곳에서는 안 보고 봐서 안 될 곳에선 용변을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하는 주지 않아도 괜찮을 자에게는 선물을 내리시고 정작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지에리경,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은 것은 그대가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운이 나빠서 내가 상을 내릴 기회가 없었던 거요. 그것은 내 탓이 아니요. 내 말이 사실임을 그대에게 보여주리다. 폐하, 신은 유복한 것을 그다지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폐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아뢰는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신의 값어치에 상당하는 증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이 불만이옵니다. 신은 폐하의 변명의 말씀과 어휘를 듣고 그 증표의 일부를 알겠사오니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신이 폐하를 우러러 모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넓은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미리 지시를 내렸는지 뚜껑이 단단히 닫힌 큼직한 금괴가 2개 놓여 있었고 왕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지에리경, 이 금괴 하나에는 내 왕관과 지팡이와 십자가가 달린 보, 그리고 그 밖에 값진 허리띠와 반지 등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소.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흙이 꽉 채워져 있을 뿐이요. 그러니 그대는 그 어느 쪽이든 택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의 참된 값어치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는 것이 나였는지
그대의 운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죠. 루지에리는 왕의 뜻을 쫓아 그 중에 하나를 잡았고 왕이 뚜껑을 열도록 명을 내리자 그는 뚜껑을 열었는데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본 왕은 싱긋이 웃으며 입을 떼었습니다. 루지에리 경, 이제 내가 그대에게 운이 나쁘다고 한 말이 사실이었음을 잘 알았을 것이요. 그러나 확실히 그대의 값어치는 내가 운명의 힘에 거역해도 괜찮을 만하오. 그리고 나는 그대가 스페인 사람이 될 뜻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고로 이 고장에서 성이든 마을이든 그런 것을 그대에게 줄 의사가 없으나 운명이 그대에게 주지 않았던 금괴를 운명에 거역하여 그대에게 내리는 바이오.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그대의 진짜 값어치에 대한 내 선물로서 고향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하기 바라오. 루지에리는 그것을 받자 그 은총에 어울리는 정중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토스카나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빈 상자를 열었지만 금괴를 받아서 돌아온 기사 루지엘이었습니다.